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돕는 변화 디자이너 허윤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으로 리드하라입니다. 한 국내 언론사에서 9개 인물 중 가장 매력적인 리더를 조사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바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바마는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주장도 잘 경청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미래의 핵심 역량을 연구한 대세커 프로젝트에서 21세기 핵심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뽑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 패터슨과 동료들이 20년 동안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능한 리더와 부모들은 차이가 발생해서 감정이 개입되고 말하기 어려운 이슈를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내는 소통 스킬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소통은 리더십의 차이를 만드는 역량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리더의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리더가 중요한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고 일방통행적인 지시와 의사결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영웅적 리더십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팔로워십의 기준은 그런 리더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며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초가속,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변되며 과거보다 문제가 복잡다양해졌고 경쟁은 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커지는 변화의 상황에서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과거보다 실패 확률과 리스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 달라진 것도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인간관계 관리, 다른 사람과의 협조 능력, 감성지능,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10대 휴먼 스킬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결국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10대 휴먼 스킬의 핵심 연결 스킬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유명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기계, 소프트웨어, 로봇이 우리가 싫어하는 많은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변화로 인해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과 같은 인간의 본연적인 능력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춘의 편집장인 제프 콜빈 역시 자신의 저서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해서 경제 현장에서 인간은 지식 노동자에서 벗어나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학 드라마 하우스의 주인공 천재의사 닥터 그레고리 하우스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통을 통한 집단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하우스는 아주 괴팍하고 직선적이고 천재성을 가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진단의학과 과장입니다. 하우스는 이런 자신의 특성과는 다르게 같이 일할 때는 스태프들과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신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말에 토를 달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처럼 구성원들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신뢰에 기반한 권한의 나눔 속에서 상대방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행동을 공유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리더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때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리더와 질문을 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왜라는 질문을 꺼리낌 없이 던지고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과 적극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조직의 변화는 시작되고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TV 뉴스에서 한 종교단체의 리더가 정권의 독재성과 불통을 비판하며 연설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연설 도중 갑자기 청중 한 명이 일어나 그 종교 지도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정권의 독성과 불통을 지적하며 핏대를 올리던 종교 지도자가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며 저항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강연장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이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성과 불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리더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옳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구성원에게 주는 인지와 정서적 느낌을 고려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종이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탁월한 경청 능력 때문입니다.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지만 많은 결정을 신하들과 의논하여 내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경연을 32년간 1898회나 가졌습니다. 세종 직전 임금인 태종이 경연을 18년간 60회를 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눈 토지 조세제도 실행에 앞서 1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16만 명의 백성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세종이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진정한 경청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고 성장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메타노이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